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7과를 함께 공부해 볼게요. 17과는 제목이 Fa bel tempo라고 되어 있어요. Fa bel tempo oggi. 오늘 날씨가 참 좋다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대화에 어떠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을지 본문 한번 보실게요. 자, 본문 들어보겠습니다. Lezione 17. Fa bel tempo oggi. Dialogo 17. Fa bel tempo oggi. Sì, finalmente è uscito il sole. Mi dai una mano? Vorrei comprare qualche souvenir per i miei amici. Nessun problema. Puoi andare a Valmontone. C'è un grande centro commerciale e 30 chilometri da Roma. Dentro il complesso ci sono vari negozi dove fanno sconti tutto l'anno. È il posto ideale per fare lo shopping. Se vuoi, ti accompagno io. Grazie, sei un vero amico. Ma quando possiamo andarci? Quando vuoi. Possiamo andarci anche oggi pomeriggio. Entriamo in questo negozio. Buongiorno. Buongiorno, posso aiutarvi? Sì, grazie. Cos'è questo? È un portafoglio, le faccio vedere. È fatto a mano. Viene 50 euro. È proprio bello. Mi piace molto. Lo prendo. E prendo anche queste cravatte. Va bene. In tutto sono 220 euro. Grazie mille. Ecco a lei lo scontrino. Arrivederci. Grazie a lei. Arrivederla. 자, 여러분 우리 대화를 들어봤는데요. 그림을 보니까 가방이랑 지갑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쇼핑하는 분위기가 느껴지죠. 여러분들 이탈리아 가시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게 바로 여행 아니면 쇼핑일 텐데요. 이탈리아가 굉장히 패션으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공예품, 수공예품을 많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기회 되신다면 이탈리아 진짜 그 수공예 장인들이 만든 물건을 사보는 것도 참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쇼핑에 관련해서 이루어진 대화의 주요 표현들을 만세 포인트를 통해서 짚어볼게요. 자, 만세 포인트 오늘은 이제 쇼핑하러 가기 전에 날씨가 참 좋다, 어디 가고 싶다 라는 표현으로 fa bel tempo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날씨 좋다 라는 표현으로는요. Fa bel tempo oggi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우리 앞서서 날씨 표현할 때는 비인칭 구문으로 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비인칭 구문으로 하시는데 영어에서는 it이라는 가주어를 썼지만 이탈리아어에서는 날씨 표현하실 때 이렇게 동사에 fare 동사의 3인칭 단수 형태를 써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날씨가 좋다, 안 좋다라고 표현을 하실 때 fare 동사의 3인칭인 fa를 써주시면 되세요. fa bel tempo oggi 이러면 날씨가 좋다라는 표현이고요. 혹시 날씨가 좋지 않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날씨가 좋지 않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예문에 아래 보시면 나와 있어요. fa brutto tempo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brutto tempo가 바로 날씨가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날씨 좋다라는 표현은 fa bel tempo라고 하시면 되는데 오늘 날씨 어때요? 라는 표현도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날씨 어때요?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che tempo fa oggi? 라고 물어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대답을 할 때 fare 동사 3인칭으로 썼던 것처럼 질문을 할 때도 이렇게 fare 동사 3인칭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che tempo. 우리가 tempo는 날씨라는 것 전에 시간이라는 표현으로 먼저 공부를 했는데요. 이 tempo는 시간도 되지만 날씨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che tempo fa oggi라고 묻게 되면 오늘 날씨 어때요?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답은 fa bel tempo 혹은 날씨가 좋지 않아요. fa brutto tempo 라고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날씨 표현 이렇게 알아보셨고요. 두 번째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만세 포인트 두 번째 보시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쇼핑 들어가기 전에 그러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가시면 1년에 2번 굉장히 큰 세일을 해요.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렇게 큰 세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몇몇 상점들은 네고지 상점들이라고 하죠. 상점들은 연중 내내 세일하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표현에 보시면 1년 내내 할인해주는 세일하는 그런 여러 가게들이 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볼게요. 그래서 치소노라고 하면 여러분 있다 없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있다 만약에 단수 형태로 쓴다면 체라고 쓰는 것이고 복수 형태로 쓴다면 치소노가 되는데 치소노 vari negozi 다양한 상점들 dove fanno sconti tutto l'anno tutto l'anno 하면 1년 내내 연중이라고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가지의 문장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도베를 기점으로 해서 치소노 마리 네고치 하나 또는 두 번째 판노 스콘티 투토 란노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앞서서 관계대명사라는 걸 배웠어요. 관계대명사는 연결사의 역할을 하는데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그럴 경우에는 공통적인 명사, 선행사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 선행사가 바로 이 바리 네고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네고치에서는 연중, 그러니까 1년 내내 세일이 이루어진다, 1년 내내 할인해준다 라는 뜻의 fanno sconto, fare sconto, fare sconti 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관계대명사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깨도 아니고 꾸이나 꽐레도 쓰이지 않았어요. 왜 도배를 쓰였을까요? 도배 같은 경우는 장소를 나타내주는 그런 관계대명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 개의 상점들이 있는데 그곳에는 할인을 해준다. 1년 내내.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앞서서 명사가 선행사가 장소일 경우에는 이렇게 도배라는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시면 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도배 쓰시면 되시고 도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우리 아래에 설명 보시면 인꾸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꾸이 관계대명사 배웠잖아요. 꾸이 같은 경우는 전치사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선행사가 장소다 보니까 장소 전치사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인꾸이라고 대신해서 사용을 해도 돼요. 여러분들 도배를 쓰시거나 인꾸이를 쓰시면 둘 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le faccio vedere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동사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한 문장에 동사가 2개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조동사가 있을 경우 한 문장에 동사가 2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오니까. 그런데 하나의 경우가 더 있어요. 이렇게 fare 동사. fare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조동사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뒤에 동사 원형이 온 걸로 봐서는 특별한 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fare가 사역동사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게 만들다라는 사역동사. 우리 영어에도 이런 동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fare가 여기에서는 사역동사로 쓰였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 사역동사 뒤에는 동사가 형태가 어떻게 온다? 그렇죠. 원형이 온다. 그래서 fare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 이거 문법적으로 틀린 거 아니고요. fare가 사역동사로 쓰였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사역동사 뭐뭐하게 해줄게 하게 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le faccio vedere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레는 당신에게 라는 존칭이에요. 당신에게 faccio vedere 보여줄게요 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역동사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에 문법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법 보시면 오늘은 어떤 게 나와 있나요? 가정문이라고 나와 있네요. 가정문. 어떠한 가정하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경우 우리가 이제 가정문이라는 용법을 쓰게 되는데요. 가정문은 이제 독특한 문법 규칙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규칙을 따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현재 시제나 미래 시제를 이용해서도 가정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문 다 같이 볼게요.
자, 가정문이라고 하면 우리 가정문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만약에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 만약에를 이탈리아어로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se, 만약에 se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세요. se라는 게 문장 맨 앞에 왔다 그러면 만약에 어떠한 상황을 가정할 때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se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거야, 뭐뭐 하게 될 거야 라는 표현이 오겠죠. 자, 원래 가정문은 지금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건법이나 접속법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직설법으로도 할 수 있고 미래 형태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한번 차이점을 볼게요. 자, 1번에 뭐라고 나왔나요? 현실의 가정문이라고 나왔어요. 현실의 가정문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면 거의 확실하게 무엇을 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예문 볼게요. Se posso, lo faccio. se, 가정문을 나타내주는 만약에 라는 se, posso, 내가 할 수 있다면, lo faccio,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나는 거의 확실하게 그거 할 거야 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가정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e posso, lo faccio. 혹은 미래 형태로도 할 수 있어요. se potrò, lo farò.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할게 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현실의 가정문을 쓰게 된다면 우리는 직설법 현재나 미래 형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가능성의 가정문이에요. 뭐뭐 한다면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현실 가정문보다는 약간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적다라는 의미인데 이 가능성의 가정문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건법과 접속법이라는 그런 법을 이용을 해서 문장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조건법은 배웠지만 아직 접속법은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문을 한번 볼게요. 예문을 보시면 Se potessi lo farei. 문장이 너무 우리가 아는 동사 같은데도 형태가 조금 특별하죠. 그래서 se가 나온 걸로 봐서는 가정문인데 potessi 여기가 바로 접속법이 쓰인 거예요. 접속법 반과거 형태예요. 그래서 가능성의 가정문을 만들 때 규칙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se 만약에를 넣어주시고요. 접속법 반과거를 쓰시고 그리고 조건법 현재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우리 배울 때 생각나세요? if 가정법 만들 때 굉장히 규칙이 다양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se에다가 접속법 반과거, 세절에는 접속법 반과거를 쓰시고 콤마 이후에 나오는 종속절에는 조건법 현재를 써주시는 거예요. 요 규칙 꼭 암기해 두셔야겠죠. 이게 가능성의 가정문이에요. 자, se potessi lo farei.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할 텐데요. 자, 위에 뉘앙스를 보세요. 할 수 있다면 현재로 쓸 때는 할 수 있다면 그걸 하겠다. 거의 확실시 됐을 때 이렇게 쓰죠. 그런데 가능성이 조금 떨어질 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텐데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능성의 가정문이라고 해서 이런 가정문 규칙을 따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래 예문을 한번 보세요. 아래 예문도 가능성의 가정문 예문인데요. Se if gli studenti fossero come lui, gli insegnanti diventerebbero pazzi 라고 되어 있죠. 자, 보세요. fossero 얘가 접속법 반과거라는 형태예요. 그리고 diventerebbero 우리 조건법이란 거 배웠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와 같다면 선생님들은 미칠 것이다. 정신이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의 가정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문 하면 이 용법이 기준이 되긴 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가 아니면 조금 가능성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현실 가정문 또는 가능성의 가정문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가정문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규칙만 잘 외워두시고 그 규칙 안에 알맞게 동사 형태를 변형해서 넣어준다면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현실 가정문, 가능성의 가정문 차이점 잘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정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세 번째 비현실의 가정문 한번 볼게요. 이 비현실의 가정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더라면 나 그렇게 했을 텐데 근데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이게 실현되지 않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비현실의 가정문을 쓰는데 비현실의 가정문은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가능성의 가정문 만들 때와 비슷하게 하는데요. 세라는 만약에라는 뜻에 세를 넣어주고 접속법 대과거를 씁니다. 이때는 앞서서는 접속법 반과거를 썼는데요. 비현실의 가정문에선 접속법 대과거를 써주고 그 다음에 종속절에서 조건법 과거를 써줘요.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가능성의 가정문에 한 시제 앞선 시제로 바꿔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현실의 가정문은 세 플러스 접속법 대과거 플러스 조건법 과거 이렇게 써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문법이. 그래서 회화에서는 어떻게 많이 쓰냐면 이렇게 두 번째 문장처럼 바꿔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이거든요. 또 대과거, 접속법 대과거, 조건법 과거를 너무 생각하려고 그러면 복잡하고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좀 회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이 비현실의 가정문을 좀 쉽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 반과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직설법 반과거. 그래서 세 플러스 직설법 반과거 그 다음에 종속절에 직설법 반과거 또 써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se avessi potuto lo avrei fatto 라는 표현은 내가 할 수만 있었다면 그거 했을 거야.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것을 똑같이 반과거로 쓰게 되면 se potevo lo facevo 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간단하게 나와요. 여러분들 이 비현실의 가정문 만들기 어렵다 싶으면 이렇게 반과거를 활용을 해서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가정문에 대해서 용법을 알아봤는데 다음으로 앞서서 공부 한번 했었던 far의 사역동사 한번 알아볼게요. 자, 사역동사는 앞에 far의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로 쓴다라고 했어요. far의 변형 인칭별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뒤에 본동사의 동사 원형 형태를 써주시면 돼요. 원래 far의 동사는 조동사도 아니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이 올 수가 없는데 만약에 far의 뒤에 동사 원형이 따로 나왔다라고 따라 나왔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이 far에는 사역동사로 쓰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예문 한번 볼게요. Lo faccio parlare 그가 말하게 하겠어. 무엇을 하게 하다라는 표현에 사역동사가 쓰였네요. 그를 말하게 하겠다. 그가 말하게 하겠다 라는 표현으로 lo 그를 faccio 뭐뭐하게 하겠다. parlare 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문 볼게요. Le faccio vedere 라고 했어요. Le faccio vedere 라고 할 때 당신에게 내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라는 표현으로 Le faccio vedere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표현 보세요. 네 번째 표현은 우리 머리 자르다 라는 표현인데 자신이 직접 집에서 머리를 자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디 가세요?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잖아요.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내 머리가 잘려지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내 스스로 자르면 제기동사 형태를 쓰면 되겠지만 다른 사람 타인에 의해서 머리가 잘려진다 라는 표현은 사역동사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fare 동사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mi sono fatto tagliare. 자, 과거 형태예요. mi sono fatto tagliare. 자르게 하다. 이 capelli를 머리를 자르게 했다 라는 표현이 나 머리 잘랐어 라는 표현이에요. 만약에 스스로 잘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제기동사 mi sono tagliato i capelli. 여성일 경우는 mi sono tagliata i capelli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반과거 형태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다음 문법 3번에 보시면 방과거, 괄호하고 비완료 과거라고 나와 있네요. 방과거라는 게 비완료 과거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우리 앞서서 근과거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과거 같은 경우는 완료 과거라고 해요. 그래서 왜 완료 과거, 비완료 과거라고 그렇게 굳이 콕 집어서 얘기하는지는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인데 그 차이점을 우리 방과거를 먼저 보면서 살펴볼게요. 자, 방과거 같은 경우 과거 시제 중에 하나잖아요. 과거 시제 중에 하나인데 이 방과거도 동사에 따라서 변형이 돼요. 그러니까 방과거를 동사에 따라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동사를 보면 아 이게 근과거인지 방과거인지 구별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그럼 볼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반복하는 내용인데 에세레랑 아베레가 모든 동사의 기본이 된다고 했어요. 에세레, 아베레의 방과거 형태 먼저 볼게요. 에세레의 방과거 형태는 원형에서 좀 많이 달라져요. 에로, 에리, 에라, 에라바모, 에라바떼, 에라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아베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원형이 에세레에 비해서는 조금 유지되는 편인데요. 아베보, 아베비, 아베바, 아베바모, 아베바떼, 아베바노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방과거 형태는 다른 동사 변형보다는 조금 단순한 편이에요. 요 방과거 같은 경우가 이제 불규칙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거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미 형태가 단순하기 때문에 암기하시기 쉬우실 거예요. 자, 다른 동사들도 한번 볼게요. 다른 동사들도 똑같이 어미가 아보, 아비, 아바, 아바모, 아바떼, 아바노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자, 아래 동사일 땐 이러니까 엘의 동사, 일의 동사일 때도 음가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네요. 그래서 에보, 이보 이렇게 바뀐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파레 동사, 대표적인 불규칙 동사죠. 정말 골치 아픈 동사예요. 파레 동사가. 파레 동사는 어떻게 변형이 되나요? 파레 동사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앞에 1, 2과에서 나왔었는데 이 파레 동사 같은 경우에는 라틴어 파체레에서 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형, 라틴어 원형에서 변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파레보 아니고 파체보, 파체비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고요. 베레 동사도 똑같아요. 베레 동사도 베베레라는 라틴어가 어원이기 때문에 베베보, 베베비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요. 그리고 모든 동사의 변형 같은 경우는요. 1인칭만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그 이후로 2인칭, 3인칭 그리고 복수 형태까지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실 거예요. 자, 디레 동사 같은 경우도 디체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자, 우리 변형 형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변형을 알아봤으니까 방과거는 언제 쓰이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방과거 언제 쓰일까요? 방과거가 비완료 과거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완료되지 않은 과거를 표현할 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완료되지 않은 과거가 어디 있어요? 과거는 완료됐다라는 건데. 그렇죠. 근데 과거 시점에 봤을 때 어떠한 행위가 지속되고 반복되었다 할 때는 우리가 방과거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어려운데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과거에 습관적으로 반복하던 행위를 표현할 때 방과거 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예문 보세요. 안다보 스페소 인피쉬나 수영장에 스페소 종종 자주 다녔다가 아니라 다니곤 했다예요. 한 번 단발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떠한 불특정한 시점에 어떠한 행위가 반복되고 습관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뉘앙스를 포함할 때는요. 우리 이렇게 방과거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안다보 스페소 인피쉬나 이러면 수영장에 가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과거의 상황의 분위기, 감정 상태, 기후 상태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묘사할 때 써주시면 돼요. 우리 감정이라는 게 아주 잠깐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불특정한 그런 시간 동안에 지속되었다가 나중에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묘사를 할 때는 근과거가 아니라 방과거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더웠다, 날씨가 더웠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면
파체바 깔도 쓰는 거예요. 원래는 날씨가 덥다 이러면 파 깔도 이러잖아요. 근데 날씨가 더웠다, 과거 형태를 표현하고 싶으면 파체바 방과거 쓰시면 되시고, 자, 과거의 진행적 상황 표현을 할 때 방과거 쓰면 된다. 자, 예문 보세요. mentre venivo qui, venivo 방과거 쓰였어요. Ho visto Maria. mentre venivo qui, 내가 여기 오는 동안에요. 여기 온 게 아니라 여기 오는 동안에 어떠한 불특정한 시간 동안에 지속돼서 진행되었던 그러한 행위 동안에 마리아를 봤어 라는 표현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 베니보 방과거 형태 쓰인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봤어. 그 동안에 마리아 봤어. 본 거는 그냥 단발성이죠. 그럴 경우에 얘는 근과거를 쓰게 된 거예요. 자, 또는 네 번째 볼게요. 과거 속 두 행위의 동시성을 나타낸다.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하고 있었다 라는 표현이죠. TV를 보는 동안에 나는 밥을 먹고 있었다. 이게 동시성 또는 어떤 불특정한 시점에 지속되어 있던 행위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방과거로 쓸 수 있는 건데요. 자, mentre Maria studiava, Alessio leggeva il giornale. 마리아가 공부하는 동안에, mentre 뭐뭐 하는 동안에, 이 mentres 쓰이게 되면요, 아, 과거 시점에서 방과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mentres 나왔다 싶으면 방과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마리아가 공부하는 동안에 알레시오는 뭐 하고 있었냐? leggeva, 신문을 읽고 있었다. 동시성. 마리아가 공부하는 동안에 알레시오는 책을 읽고 있었다. 동시에 어떠한 두 행위가 같이 일어난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구어체에서보다 예의 바르게 요청할 경우도 이렇게 쓴다. 그래서 volevo una bottiglia d'acqua. 아, 저 물을 한 병 원했었는데요. 원해요 라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구어체에서 volevo 원했었어요. 원하고 있었는데요. 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조금 예의 바르게 표현을 하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가정문 할 때 비현실 가정문에서 굉장히 복잡한 가정문 만드는 방식을 대치해서 방과거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구어체에서는 조건법 과거를 대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과거까지 봤는데요. 이제 다음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4번 한번 볼게요. 네 번째 직설법 시제 일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 경우는 이제 복문일 경우는 어떤 걸 의미하나요? 문장이 두 개 있을 경우에 문장 두 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관계대명사 혹은 이제 접속사로서의 깨를 쓰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 깨를 사이에 두고 앞뒤로 시제를 일치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제가 일치될 경우에는 동시성을 이야기를 하고 혹은 한 시제가 앞서거나 또는 한 시제가 뒤 미래의 의미를 얘기한다고 할 때는 또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시제 일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현재 시제가 동일할 때 한번 볼게요. 깨를 사이에 두고 앞뒤로 현재 시제가 쓰였죠. 이럴 경우에는 동시성이라고 보면 돼요. 현재 시제에서 동시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내려와서 현재랑 과거 완료 볼게요. 완료 과거라고 되어 있는데 깨를 사이에 두고 앞에는 현재 시제, 뒤에는 과거 시제가 쓰였다고 한다면 이 뒤에 있는 과거가 한 시제 앞서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그가 그것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위가 언제 일어났는지, 현재 일어난 건지 아니면 과거인지 미래인지에 따라서 시제 일치를 시켜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봤을 때 현재, 미래, 과거에 따라서 시제 일치시켜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잘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예문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거가 기준이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과거일 때는 깨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에 보세요. 오댓도 과거 형태 나왔어요. 볼레보, 방과거, 이것도 과거 형태예요. 이것도 동시성을 나타내 주겠죠? 나는 말했어요. 어디에? 미야, 먼저 가고 싶다고. 어쨌든 과거 시점에서
깨 앞뒤로 과거 동일한 시제가 나왔기 때문에 동시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시제 앞선다 이러면 깨 이하에 당연히 대과거 형태가 나오면 되겠죠. 아니면 또 시제가 앞선다기보다는 미래 시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속의 미래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기도 했었어요. 이제 그런 표현으로 써주시면 되는데 시제 일치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보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17과 내용 여기서 마칠게요.